자,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시간입니다. 정부가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를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 안전 종합대책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특수 감지기 설치 및 화재 초기 대량의 물을 방수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창우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6월이었죠. 이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그 대규모 화재, 다들 기억들 하실 텐데 그 당시 일어났던 그 화재 사고의 발생 원인, 그리고 경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예,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로에 녹화된 것을 바탕으로 발화 지점은 지하 2층 진열대 선반 위에 있던 멀티코드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그 원인을 알 수 있고요. 네. 이렇게 시작된 불이 4층까지 전층으로 연소 확대되었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지기까지 엿새 정도가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 당시 이제 또 소방관 한 분께서 또 안타깝게 순직을 하셨고, 당시 그 화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을 했던 거죠? 인명 피해는 사망 1명, 부상 1명 해서 총 2명이고요. 예.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소방서 추산으로 약 3,040억 원 정도 됩니다. 이외에 이제 기타 주변 마을의 간접적인 피해까지 본다면 그 피해는 이제 더욱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이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고 이후에 정부는 그 전국에 있는 물류센터의 소방 관리 실태를 이제 집중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점검 결과 위반 사항들이 꽤 많이 적발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문제들이 발견이 된 거죠? 이제 물류센터는 전국적으로 총 한 2,106개 정도가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대형 물류센터 중심으로 약 666개소에 대한 소방 특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총 666개소 중 약 67%에 해당하는 447개소에서 3,734건, 그래서 평균 한 8.4건 정도의 지적사항이 나왔고요. 주로 이제 나온 지적사항들은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방화구획 이런 유지관리에 관한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네. 그 정부가 이제 앞으로 이런 화재를 사전에 방지를 하고자 물류센터 화재 안전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관리 감독이 강화가 되고 또 물류센터가 밀집한 지역은 화재 경계 지구로 이제 지정됐다고 하던데 예. 정부가 발표한 이 종합 대책 내용들 좀 세부적으로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십시오. 예. 종합 대책 추진 과제를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7개 과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장 이행력 강화 5개 과제, 대응 역량 강화 5개 과제 해서 총 17개 세부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먼저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소방청에서는 물류센터의 화재 안전 기준을 새롭게 이제 제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공기 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 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화재 초기 대량의 물을 방수하여 초기에 소화가 가능하도록 대량 방수가 가능한 라지드롭 헤드라든지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것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는 컨베이어 벨트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 면적별, 방화 구획 기준을 좀 명확화하고 완화 적용 시에는 브랜처 설비와 같은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설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 기준의 현장 이행력 강화 사항으로 특급 소방 안전관리자 대상물을 기존 2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연면적 10만 메다 자승 이상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급 1급 대상은 전 직원이 포함된 소방 교육과 훈련 실시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위험성이 높은
물류센터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관리하고 예. 물류센터가 밀접한 지역을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소방시설, 폐쇄, 차단 이런 행위들이 발견될 시에는 법적 우리 제재를 좀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화재 대응 역량 강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방안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게 교수님. 예. 앞으로 이제 대형 물류센터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공기 흡입형 감지기, 뭐 이런 그 특수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일 텐데요. 예. 그렇다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물류센터에 이 같은 의무 조건이 해당이 되는 거죠?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감지기는 경보 설비의 일환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경보 설비하고 그다음에 소화 설비는 스프링클러 설비 이 설치 대상에 대한 기준은 사실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기존에 설치되던 열 연기 감지기 이런 감지기들은 우리가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 화재처럼 인지하는 네. 비화재보가 좀 발생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화재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자꾸 이게 우리가 꺼놓는다든지 연동 정지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네. 조기 감지가 안 되는 이제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화재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 흡입형 감지기와 같은 그런 특수 감지기를 설치를 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이고요. 예. 스프링클러도 똑같이 설치가 이제 되는 것인데 여기도 이제 일반 헤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지 드랍 헤드라든지 조기 진압용 헤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예. 물이 이제 분당 방사 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설치하는 면적이나 이런 조건은 동일한데 예. 그 신뢰성을 좀 확보를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스프링클러 설비는 사용 시간이 보통 20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류창고에는 120분을 쓰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소방 설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이 이제 더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호 교수님,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릴게요. 예. 화재를 막기 위한 뭐 그런 여러 그 대책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화재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좀 수시로 점검하고 또 관리 또 감시를 하는 게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이 화재 방지를 위해서 집에서나 밖에서나 평소에 우리가 잊지 말고 챙겨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를 분석해 보면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위이고요. 네. 전기화재가 2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인이 약 70% 정도를 상회하거든요. 예. 따라서 부주의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담뱃불 화재, 촛불 화재, 음식물 조리 중 화재 이런 그 내용들을 담고 이제 원인들이 많습니다. 예. 따라서 저마원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기 용품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각각의 전기 용품에 대한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한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화재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예. KC 인증 제품을 사용하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그걸 또 어기는 사업주들이 또 있나 봐요. 예? 이거 뭐 가격이 뭐 엄청 차이가 나서 그러나?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인증을 받으려면 네. 안전 제품들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격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얼마 아끼려다가 그냥 건물 다 태울 수 있기 때문에 지킬 건 지키면서.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좀 듣고요, 교수님.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이창호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